여러분, 오늘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얼굴일까요? 말투일까요? 아니면 행동일까요? 저는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나 행동보다 옷차림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한 중년 여성을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더군요. 가방도 수백만 원짜리, 신발도 명품, 심지어 휴대폰 케이스까지 브랜드 로고가 번쩍번쩍했습니다. 처음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이구나 싶었는데 카페 직원에게 하는 말투와 행동을 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고함을 지르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계속 강조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명품으로 감추려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내는 텅 비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옷차림일까요? 옷차림은 그 사람의 가치관, 성격, 심지어 인생관까지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매일 입는 옷에는 자신도 모르는 진짜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첫 번째 유형입니다. 과도하게 명품에 집착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악마처럼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처음엔 친절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다른 사람은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 돈만 노리고 접근했다는 걸 알았을 때의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옷차림부터 유심히 보세요. 특히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유형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사람의 본성을 옷차림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에 속아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진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으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 때로는 재산까지 잃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익히시면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책의 첫 페이지만 봐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명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들의 특징과 대처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헛된 사람들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옷차림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유형, 과도한 명품 집착형. 이 유형이 바로 제가 악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멀리서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온몸이 브랜드 로고 투성이거든요. 가방, 신발, 벨트, 심지어 안경까지 모든 게 명품입니다. 특히 로고가 크고 눈에 잘 띄는 제품들을 선호합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이들의 행동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친절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추천해주고 값비싼 선물도 하면서 당신을 특별한 사람처럼 대접합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계산된 행동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인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사람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잃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성공한 사업가인 척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유형, 극도로 무성의한 차림형. 이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는 정반대입니다. 옷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죠. 때가 묻은 옷을 며칠째 입고 다니거나 구멍 뚫린 양말을 신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게으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책임감도 부족합니다. 약속을 잘 어기고 시간도 잘 안 지키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옷차림의 무성의한 만큼 인간관계에서도 무성의하거든요. 세 번째 유형, 상황 무시 복장형. 이 유형은 때와 장소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식에 운동복을 입고 오거나 장례식에 화려한 색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죠.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패션 감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사회적 상식이나 예의를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중요한 모임에서 분위기를 깨뜨리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려. 네 번째 유형, 허세 과시형. 이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명품은 아니더라도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빌린 차를 타고 와서 자기 차인 것처럼 자랑하거나 가짜 명품을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중에도 자신의 경제력이나 인맥을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들통이 나면 모든 관계가 망가집니다. 다섯 번째 유형, 진정성 있는 단정함형.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과 인연을 맺으시면 정말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지만 항상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비싸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차려입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진실하고 솔직합니다.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을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정말 교묘하게 접근해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중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담을 통해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명품 집착으로 인한 인간관계 파탄 사례가 있었어요. 몇 년 전 일입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김여사라는 분을 만났어요. 첫인상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명품이었거든요. 에르메스 가방에 샤넬 구두, 심지어 머리핀까지 유명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말도 재미있게 하고 고급 레스토랑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해 몇몇 분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그분이 제안해서 같이 모임도 만들고 여행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항상 비싼 곳만 가자고 하는데 정작 계산할 때는 핑계를 대며 빠지는 거예요. 카드를 깜빡했다. 현금이 부족하다. 다음에 몰아서 내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깜빡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저희 모임에서 돈을 모아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였어요. 여행 비용을 미리 모아두자고 해서 모두 10만 원씩 냈는데 그분만 아직 바쁘다며 미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만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분을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연락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모임의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돈을 빌렸더라고요. 총 몇백만 원을 빌려놓고는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분이 입고 다니던 명품들도 알고 보니 대부분 가짜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반대로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경험도 있어요. 박할머니라는 분인데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옷도 단순하고 가방도 그냥 검은색 작은 가방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세요. 한 번은 모임에서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그때 박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따라가 주셨어요. 밤늦게까지 곁에서 지켜주시면서 가족들이 올 때까지 함께 계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박할머니는 경제적으로도 꽤 여유가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절대 그런 걸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조용히 도와주시고 자신이 도왔다는 것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분과 김 여사의 차이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겉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신호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노년기에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첫째, 나이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어도 멋을 부리는 건 좋지만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둘째, 계절이나 날씨를 무시하는 옷차림이에요. 한여름에 모피 코트를 입거나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항상 새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매번 만날 때마다 처음 보는 옷을 입고 있다면 경제적으로 무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요즘은 가짜 명품이 너무 많아서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진품인지 가품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옷을 입는지 그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겪은 김 여사 같은 경우도 처음엔 정말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분의 화려한 옷차림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던 거예요. 반면 박할머니처럼 진정성 있는 분들은 옷차림에서도 그 진실함이 느껴져요. 비싸지 않아도 깔끔하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세요.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거든요.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점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특히 명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라요. 첫인상에 현혹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어려워지는 만큼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은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분명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좋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꼭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품격 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선 옷의 가격보다는 조화를 중시합니다. 비싸지 않은 옷이라도 자신의 체형과 피부색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마치 오랫동안 입어온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거든요. 색깔 선택도 참 현명해요. 원색보다는 차분한 색상을 선호하고 전체적인 톤을 맞춰서 입으세요. 검은색, 회색, 베이지 같은 무난한 색깔을 기본으로 하면서 포인트로 한두 가지 색만 추가하는 거죠. 무엇보다 깔끔함을 유지해요. 옷에 구김이 없고 단추나 지퍼가 제대로 잠겨 있고 신발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요. 이런 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정성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액세서리도 절제되어 있어요. 화려한 장신구보다는 심플하고 기능적인 것들을 선택하세요. 시계 하나, 반지 하나 정도로 포인트를 주는 거죠. 온몸에 반짝이는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항상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에요. 옷은 대부분 10년 이상 입으신 것들인데 관리를 워낙 잘하셔서 새 옷처럼 보여요. 색깔도 주로 감색이나 회색 계열을 입으시는데 정말 품이 있어 보이거든요. 60대부터는 옷차림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해요. 젊었을 때처럼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60대 초반에는 아직 활동적인 색깔도 어울려요. 하지만 너무 밝거나 형광색 같은 건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파스텔 톤이나 차분한 원색 정도가 적당해요.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을 때도 너무 복잡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60대 후반부터 70대에는 더욱 절제된 색깔이 어울려요. 검은색, 회색, 감색, 베이지 같은 색깔이 안정감을 주거든요. 무늬보다는 무지나 아주 작은 패턴 정도가 좋아요. 체형 변화도 고려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몸매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억지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현재 체형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게 훨씬 보기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젊었을 때 입던 타이트한 옷보다는 적당히 여유 있는 핏이 더 우아해 보여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몸에 딱 맞는 옷보다는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옷이 좋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옷차림을 보면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로고가 과도하게 많은 옷차림이에요. 가방, 옷, 신발, 벨트까지 모든 곳에 브랜드 로고가 있다면 10중 8구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로고가 눈에 잘 안 보이는 제품을 선호하거든요. 둘째,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옷차림이에요. 동네 마트에 가는데 정장을 입고 온다거나 격식 있는 모임에 운동복을 입고 오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상황 판단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계절을 무시하는 옷차림이에요. 한여름에 두꺼운 코트를 입고 온다거나 한겨울에 얇은 원피스만 입고 오는 경우요. 이런 건 단순히 패션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넷째, 지나치게 젊은 스타일을 고집하는 경우예요. 70대인데 20대가 입을 법한 옷을 입고 다닌다면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른 면에서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섯째, 매번 새 옷만 입고 나타나는 경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허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과소비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들도 있어요. 옷을 오래 입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옷을 사서 오랫동안 잘 관리해서 입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계획성이 있으며 절약 정신도 투철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옷차림을 하는 분들도 좋아요. 만날 사람이나 가는 장소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차려입는 거죠. 이런 배려심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들도 믿을 만해요. 예쁘기만 한 옷보다는 편하면서도 실용적인 옷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최고예요. 특별히 화려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비판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옷차림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건 분명해요. 특히 첫 만남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 현명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은 큰 상처와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오늘 배운 지혜를 활용하셔서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옷차림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상대방의 전체적인 조화를 먼저 보세요. 옷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색깔이 잘 어울리는지, 체형에 맞는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다음으로는 상황에 맞는 옷차림인지 확인하세요. 만나는 장소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차려입었다면 상황 판단력이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브랜드 로고의 개수도 세어보세요.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온몸이 로고 투성이라면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로고가 크고 눈에 잘 띄는 것들을 많이 착용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계절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날씨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차례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거울 앞에 서서 솔직하게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내 옷차림이 나이에 맞는지, 상황에 적절한지,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해요. 화려함보다는 단정함이, 유행보다는 클래식함이 더 어울리거든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옷장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몇 년째 입지 않는 옷들, 나이에 맞지 않는 옷들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대신 질 좋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기본 아이템들로 채워보세요. 색깔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잘 어울렸던 색이 지금도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피부톤이 변하고 머리색도 달라지니까 그에 맞는 색깔을 새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무엇보다 청결함을 유지하세요. 비싼 옷보다 깨끗하고 정돈된 옷차림이 훨씬 좋은 인상을 줍니다. 옷은 물론이고 신발, 가방, 액세서리까지 모두 깔끔하게 관리하세요. 옷차림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대신 현명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첫인상이 좋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열지 말고 여러 번 만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해 보세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아무리 친해져도 돈 거래는 신중하게 하시고 큰 금액은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을 거예요. 모임이나 약속에서도 상대방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세요. 항상 비싼 곳만 가자고 하면서 계산은 피하는 사람,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세요. 반대로 정말 좋은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서로를 배려하고 진심으로 대화하며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현명해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 중에서 특히 첫 번째 유형, 과도한 명품 집착형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들은 마치 악마처럼 교묘하게 접근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중에 큰 상처를 남기거든요. 하지만 무조건 의심만 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대신 현명한 관찰력을 기르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파악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이 나거든요.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사람에게 진짜 좋은 사람들이 다가올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배운 지혜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노후에 꼭 필요한 또 다른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